네, 지금부터 마야 2015의 파티클 다이내믹스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파티클 다이내믹스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펙트를 구현하는 관점이 아니라 파티클 다이내믹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관점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이내믹스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은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강좌에서 만들었던 리지드 다이내믹스 강의를 들었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경험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어떤 가장 초보적인 다이내믹스 개념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이제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리지드 바디 다이내믹스 강의를 듣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습 경로를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먼저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티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워포인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파티클이라는 것은 운동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의 집합을 뜻한다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파티클은 어떤 이런 알갱이 형태를 띠고 있는 입자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자 하나하나마다 바로 어떤 물리적인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입자 하나하나마다 속도, 가속도, 질량, 색상, 충돌, 마찰, 크기, 회전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입자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같은 덩어리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바로 유체의 흐름과 관련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체란 얘기는 일단 흘러가는 그런 형태들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연기라든가 불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먼지와 같은 그런 모션을 만들어낼 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야 2015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파티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부터, 즉 마야가 초창기 1.0 버전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의 파티클 다이내믹스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N-다이내믹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다이내믹스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같이 만들어진 N-파티클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2015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바로 바이프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프러스트를 통해서 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바다와 같은 상당히 디테일이 중요한, 즉 물리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유체의 운동을 만들어낼 때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N-파티클이라든가 전통적인 파티클 다이내믹스를 이용해서 그보다는 어떤 시각적인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 연산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또 사용자가 또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바로 마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초창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바로 파티클 다이내믹스를 입문자 레벨로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이제 이 파티클 기반의 이펙트를 학습을 할 때 반드시 1번, 2번, 3번 순으로 학습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바이프러스트부터 먼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N-파티클부터 학습을 해서 거꾸로 전통적인 파티클 다이내믹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만만치 않은 어떤
개념적인 이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으로는 파티클 다이내믹스 학습은 가능하다면은 마야가 발전해온 그 시간 순서를 따라서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엠파티클이라든가 바이프로스트와 같은 이런 기능들을 이제 학습을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먼저 전통적인 파티클 다이내믹스를 조종할 수 있어야만 앞으로 배울 그런 다양한 이펙트를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직도 그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래된 방식이지만은 전통적인 마야 파티클 시스템을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의외로 어떤 표현상에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은 작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점이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야 2015에서도 아직까지 이 옛날 시스템이 버려지지 않았고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마야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파티클 다이내믹 시스템은 상당히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발전을 안 한 지가 이미 거의 이제 수년이 넘어가는, 제가 생각에는 한 5년, 7년? 그 정도 기능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업데이트가 멈춰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으니까 마야 이펙트 초보자분들은 잘 학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마야 파티클 시스템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들은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서 실습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생성, 또 삭제, 또 기본적인 통제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아둬야겠죠. 마야에 있는 상단 메뉴 중에서 바로 다이내믹스 메뉴가 있죠. 다이내믹스 메뉴를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또는 이제 단축키 상에서 봤을 때 이제 바로 F5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다이내믹스 메뉴로 전환이 됩니다. F5 키를 눌러서 있는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파티클 메뉴가 있죠. 파티클 툴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Connect to Time까지 해서 바로 여기 있는 기능들이 파티클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메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티클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파티클 툴을 사용해서 드로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파티클을 점 하나하나를 일일이 찍어가면서 그려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파티클 툴에 있는 옵션 박스를 열어서 리셋을 합니다. 리셋 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파티클 툴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제 커서가 이렇게 십자 크로스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붉은색 포인트가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죠.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엔터, 그러면은 바로 파티클이 생성이 됩니다. 윈도우 아웃라인을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노드 리스트 상에서 파티클 1이라는 노드가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해서 파티클 쉐이프 1이 가지고 있는 이제 쉐이프 노드 쪽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파티클을 통제를 하는 다양한 속성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오브젝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절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이게 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파티클을 이제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파티클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로우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을 삭제할 때는 이제 노드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이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파티클을 방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흡사 보면 이제
일종의 파티클을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방출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터를 이제 생성을 할 때 두 가지 메뉴가 있죠. create 이미터가 있고 emit from object가 있습니다. 일단 create 이미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중앙에 보게 되면은 작은 그 서클이 하나 나타나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미터 1이라는 노드가 만들어지고 하단에 파티클 노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을 적당히 늘려놓고 그냥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 바로 입자가 자동적으로 이제 생성이 돼서 바깥쪽으로 이제 분출이 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입자들이 바로 파티클입니다. 이 입자 하나하나마다, 이 알갱이 하나하나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미터를 통해서 만든 파티클을 삭제를 할 때는 이미터도 같이 삭제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파티클과 이미터를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다시 이미터를 생성을 해보죠. 파티클 크리에이트 이미터, 플레이백. 그럼 이제 파티클이 쭉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은 현재 지금 그 이미터에 의해서 운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파티클을 이제 어떤 이미터 없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파티클 2로 사용해서 파티클을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티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옆에서 다시 파티클 툴을 이용해서 클릭 여러 개를 이렇게 많이 찍어서 그 다음에 엔터. 자, 보게 되면은 한쪽은 지금 이미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한쪽은 그냥 제가 파티클 툴로 생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그 이미터 쪽에서 연결을 받고 있는 이미터 파티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파티클 툴을 이용해서 생성을 했던 이 파티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파티클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미터를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바로 우리가 리지드 바디 다이내믹스에서 배웠던 이 필드 있죠? 에어 필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필드하고 그 커넥트를 해서 연결을 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파티클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파티클 익스프레션은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코딩을 통해서 파티클이 특정한 속도 또는 특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움직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프로그래밍 코드로 파티클을 움직인다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개념이고 학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가장 이제 순수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터를 통해서 파티클을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필드하고 연결을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비티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그래비티 필드를 파티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래비티 필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메뉴 중에 보게 되면 커넥트 필드가 있죠. 커넥트 필드를 해줍니다. 또는 아니면 그 상단 필드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Effect Selected Object 기능이 있죠.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 파티클은 이 그래비티 필드하고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계산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플레이백하면 이제 그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파티클이 아래로 하강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터를 통해서 방출이 되고 있는 파티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미동 없이 그대로 현재 지금 내가 그냥 방출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당 파티클과 필드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커넥트 필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필드 메뉴에 있는 에펙트 셀렉티드 오브젝트 기능을 적용해줍니다. 이번에는 그냥 커넥트 필드로 해주죠. 네. 그래서 이제는 보시다시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쭉 떨어지는 그런 상태의 모션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제가 5번 키를 누른 상태인데 4번 키를 눌러서 이제 그 와이어프레임 상태를 봤을 때 역시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양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양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파티클을 선택하고 애트랩 데이터 쪽에 있는 그 파티클 쉐이프 노드 쪽으로 봤을 때 그 목록 중에 보게 되면은 렌더 애트랩트 쪽에 보게 되면 파티클 렌더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티클 렌더 타입이 현재 지금 뭘로 되어 있죠? 포인트로 되어 있죠? 바로 점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형태를 이제 바로 여기 있는 그 리스트 중에서 원하는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피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폴리곤 스피어 형태로 모양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5번 키를 눌러서 쉐이딩 모드로 바꿔보게 되면은 그 모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또는 제가 이번에는 멀티 포인트로 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여러 개의 형태로 찍혀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냥 포인트에 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릭 형태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막대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크랜트 렌더 타입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모양의 크기라든가 길이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테일 사이즈를 이제 제가 4로 늘려놓고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플레이백 하니까 이제 이렇게 줄기 형태로 막대기 형태로 모양이 확인이 되죠. 이번에는 모양을 블러비 서페이스라고 보이는 타입으로 바꿔보죠. 그냥 보게 되면 이제 아까 했던 스피어 형태하고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어떤 렌더링을 했을 때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 좀 다릅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일단 모양을 바꿔가면서 어떤 식의 그 형태를 띄고 있는지를 확인만 잘 해두십시오. 클라우드로 하니까 약간 좀 이제 뭐 먼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은 그런 느낌이죠. 소프트한 그런 느낌으로 현재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티클 렌더 타입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모델뷰상의 이 렌더러 설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뷰포트 2.0으로 일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타입을 제가 스피어 타입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파티클 1, 이 파티클 1은 바로 여기는 2m로부터 방출이 되고 있는 파티클이 되겠죠. 이 파티클은 제가 모양을 스트릭 타입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일단은 먼저 지금 여기 있는 그 파티클 툴로 만들었던 이 파티클은 그냥 딜리트를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비티 필드도 삭제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파티클이 방출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모양이 잘 눈에 띄지 않으니까 모양을 그냥 제가 다시 포인트 타입으로 바꾸고 밑에 있는 그 커런트 렌더 타입 버튼을 눌러서 그 포인트 사이즈를 5 정도로 늘려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눈에 잘 띄는 형태로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파티클이 나오는 어떤 스피드라든가 이 양은 바로 이미터 노드 쪽에 있는 바로 레이트 있죠? 이 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초당 그 생성이 되는 파티클이 100이라고 나와있죠. 뭐 정확하게 100개는 아니겠지만 대략 초당 100개 정도의 파티클을 만들 수 있는 스피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1000이라고 그 바꾸게 되면은 다시 플레이백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파티클이 방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무한정 이제 그 숫자를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양의 파티클이 만들어지게 되겠지만은 시스템이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치를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300 정도로 바꿔놓고, 파티클이 현재 지금 그 생성되는 이제 그 스피드를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적 조금 느려 보입니다. 바로 그 베이직 이미션 스피드의 트랩도 보게 되면은 스피드 값이 있죠. 이 값을 이제 늘리게 되면은 파티클이 생성이 돼서 나아가는 스피드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방출이 됩니다. 저는 5 정도로 지정을 해주죠. 아무튼 기본적인 이제 그 파티클이 그 생성이 되는 양과 또 스피드는 이 속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그 원래 하려던 얘기인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이 색상 있죠.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색상은 이제 5번 키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그 색상 있죠. 이 색상이 지금 보면 약간 좀 중간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를 이제 다른 색상으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뭐 단순한 방법으로는 바로 그 하이퍼 쉐이드에서 특정한 그 램버트와 같은 재질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램버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파티클을 선택한 다음에 어사인을 시킵니다.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그 다음에 이제 이 램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컬러 부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결정해 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색상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지금 상태를 지금 이제 그 렌더 유징이 마야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죠. 이 상태를 그냥 제가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보시다시피 이제 렌더링이 되나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이 모양 있죠. 이 타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렌더에 트랩되어 있는 그 파티클 렌더 타입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결정이 되는데, 그 모양 타입 중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보면은 이제 SW라고 붙어 있는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죠. SW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일 경우는 이 렌더뷰를 통해서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SW에 붙어 있지 않는 멀티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스트릭까지는 이 타입들은 이 렌더뷰를 통해서는 렌더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방식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마야 파티클,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이 하드웨어 파티클 타입이 있고 소프트웨어 파티클 타입, 이 두 가지 타입으로 그 렌더링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 그 블러비 서피스 타입으로 바꿔서 그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상태를 이제 그 다시 렌더링 하게 되면은 렌더링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먼지 같은 알갱이 형태로 바뀌는데, 역시 렌더링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렌더링 결과가 안 나오죠. 사실 이제 그 이런 클라우드 타입으로 렌더링 되려고 그러면은 램버트가 아닌 바로 그 재질 중에 보게 되면은 볼루메트릭 쪽에 보게 되면 바로 파티클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 파티클 클라우드로 어사인 했을 때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티클 선택하고 다시 어사인, 그래서 이 파티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한 색상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링 결과가 얻을 수 있죠. 이번에는 파티클 모양 타입을 튜브 타입으로 바꿔보죠. 역시 튜브 타입으로 바꿔서 렌더링 했을 때 현재 지금 제가 어사인 했던 그 파티클 클라우드 상태 모양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렌더링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은 블러비 서페이스 클라우드 튜브는 여기 있는 렌더뷰를 통해서 렌더링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스트릭 렌더링 해도 렌더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스피어 타입으로 바꿔보죠. 네, 나오지 않습니다. 멀티 포인트, 네,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티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스트릭 타입은 하드웨어 파티클 타입이라서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일 경우는 이 렌더뷰 안에서는 렌더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렌더링 방식을 마야 소프트웨어가 아닌 멘탈레이 타입으로 하게 되면 네,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파티클 타입을 다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어 타입으로 모양을 먼저 바꿔놓고 다시 플레이백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생성했던 램버트로 어사인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멘탈레이 타입으로 렌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명히 이제 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타입은 하드웨어 파티클인 스피어 타입이지만은 렌더링 화면에서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마야 소프트로 바꿔서 렌더링 하게 되면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타입을 제가 포인트 타입으로 바꿔보죠. 그대로 렌더링 결과에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번에는 클라우드 타입으로 바꿔놓고 다시 아까 생성을 했던 파티클 클라우드 재질로 어사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멘탈레이로 렌더링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 SW라고 붙어있는 이 소프트웨어 파티클 같은 경우는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정상적으로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렌더링 결과가 얻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 하드웨어 파티클은 바로 윈도우 렌더링 에디터 하드웨어 렌더 버퍼라고 불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렌더링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파티클을 이제 렌더링 하기 위해서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을 쓰는 것보다도 멘탈레이를 사용해서 렌더링 결과를 얻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멘탈레이를 더 권장해서 앞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티클의 이제 기본적인 색상이라든가 렌더링 타입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파티클의 소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파티클의 타입을 제가 스피어 타입으로 바꿔놓고 다시 램버트로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색상은 그냥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타임라인을 만약에 이제 한 2400프레임 정도로 늘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이 타임라인이 얼마가 됐든 간에 파티클은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현재 지금 그 최초에 생성됐던 그 파티클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2400프레임에 도달하게 되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개수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개수가 될 겁니다. 스탑을 하고 지금 729프레임이죠. 729프레임까지 현재 만들어져 있는 파티클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티클을 이제 선택하고 인터프레이터 파티클 쉐이프 노드 쪽에 그 속성이 보게 되면 카운트라고 불리는 이 속성이 있죠. 현재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어 있죠? 9100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현재 지금 그 729프레임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 파티클의 개수가 91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플레이백 하면은 다시 스탑. 그럼 이제 9887개로 늘어나 있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파티클은 이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그 파티클의 소멸 타이밍을 지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파티클이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속성 중에 보게 되면 바로 라이프 스팬이라고 불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스팬 애트리뷰트가 있죠. 현재 지금 그 라이프 스팬 모두가 라이프 포레버 상태로 되어 있죠. 라이프 포레버라는 얘기는 바로 파티클이 전혀 소멸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컨스탄트 타임으로 바꿔놓고 여기에 어떤 특정한 라이프 스팬 값을 제가 이렇게 3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3초 동안 파티클이 생존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플레이백 하게 되면은 이제 파티클이 3초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3초가 넘어간 파티클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파티클의 라이프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티클은 라이프 스팬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시 이번에 제가 1이라고 바꾸게 되면 1초 동안만 생존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더 빠른 간격으로 파티클이 소멸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이제 일종의 맛배기 개념으로 이러이러하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강의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사항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해보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미리 경험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로 계속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